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지적인 독서법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분석하며 읽기에 공정하게 비평하라입니다. 참 수준의 우리는 지금 현재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정하게 비평하라.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독자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독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독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독자이지요. 저자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독자의 차례입니다. 책과 그 책을 읽은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예의를 지켜야만 해야 좋은 대화가 됩니다. 예의는 바로 지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유익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쾌한 말다툼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대화란 서로 의견이 같든 다르든 중요한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켜야 유익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을 얻게 됩니다. 좋은 책이라면 저자가 자신의 예의를 잘 지키며 대화를 하는 셈입니다. 독자로서의 입장에 충실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자는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할 기회와 더불어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부류의 책이라 하게 되면 저자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독자가 당신이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마침내 저자의 노력은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가 저자와 의견이 다르고 의문을 품게 되더라도 저자의 의도와 노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독자는 저자에게 존중받을 만한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감한다고 이해할 수 없으면 적어도 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본 책은 능동적으로 읽어야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읽는다는 행위는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일, 비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다 읽은 것입니다. 배우는 미덕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트집을 잡거나 반박하려고 책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거나 그대로 인정할 생각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이야기거리나 설교 자료를 구하려고 읽지도 마십시오. 다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읽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결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책은 사실상 없지요. 책이 독자들을 가르치게 되므로 책은 독자들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독자가 책을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책을 다 이해해야 비로소 독자와 저자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자로 새로운 권리와 특권을 행사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일은 지극히 적극적인 일입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뭔가를 배웠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훈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배우는 독자는 가장 비평적입니다.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독자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기 위해 열심히 했으며 그 책에 응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읽고 나서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게 되면 교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책에 쓰인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듯 책을
판단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문체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긍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게 되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확신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반응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게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듣고 있는 이야기 흐름을 따라서 그 이야기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책임도 있습니다. 저자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 내용은 저자의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여 확신시키는 것, 이것이 의사소통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의사소통의 다른 면들도 모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글을 이해하기 쉽게 잘 쓰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재주이지만 결국 이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독자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자신을 확신시키거나 설득시키려는 사람에게 잘 응해주는 재주를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문법 이해와 논리력은 읽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책을 다 읽고 나서 비평할 길을 닦아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3단계의 제9원칙으로 넘어갑니다. 판단하기 전에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제3단계 원칙들은 책을 통해서 배우는 연습을 한 마지막 단계로의 길잡이입니다. 책을 분석하며 읽을 때 제1단계, 제2단계는 문법에 대한 이해와 논리력이 있어야 하고요. 제3단계는 넓은 의미에서 설득력 있는 문체를 잘 구사해야 합니다. 제9원칙입니다. 의견이 같거나 다르다고 표명하거나 판단을 보류하기 전에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비평은 같은 의견, 다른 의견 또는 판단을 보류하는 세 가지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평하는 것이 늘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자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비평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견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독자의 판단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나마 충분한 이해도 없이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것은 어리석고 건방진 것입니다. 자, 비평과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견, 이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판단을 통해서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보류할 수 있는 비평을 하게 되면 의견이 다른 것이 여러분 이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을 오래 가르친 경험으로 모팀의 애들레가 볼 때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깨어지기 일쑤인데요.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학생들이 많고요. 이해하지 못한 채 반대한다는 것 못지않게 자신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서 찬성을 표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벌이는 토론은 내용이 없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독자들도 나올 것이 없는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책을 읽고 있다 하게 되면 쉽사리 다 이해했다고 장담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며 정말 그런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 판단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하나의 비평일 수는 있지만 좋은 책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독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소리 있게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 트집을 잡거나 따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조리 있게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거나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면 논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나마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곧 틀렸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이란 자신의 책에서 특히 우리를 철학자로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와 가까운 것들이 파괴된다고 해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소중한 것이지만 친구보다 진리가 더 고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점을 충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대개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이든 실제 교사이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 이나 잡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반박하려 하게 되면 찬성할 자세도 갖추어야 합니다. 의견을 좁혀라는 것인데요. 책은 머리로 읽지 감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그렇게 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언어도 불완전한 매개체이므로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투영하기에도 부적합한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덧입혀집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오해와 무지를 제거하게 되면 의견의 일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생각한다게 되면 이때야말로 가르침을 받을 기회라는 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면 가르치거나 배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토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지식의 문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의견이 달라 보여도 사이좋게 마음을 합해서 그 차이를 좁혀보고 정말 순수하게 지식적인 쟁점이 서로 다른 경우 사실과 이성의 호소에서 그 차이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인내심을 가져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근거에 입각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11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비평을 하든 지식의 차원에서 하는 비평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이해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 비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은 뭐고 견해는 뭘까요? 지식은 견우할 수 있는 견해인 반면에 견해는 뒷받침되는 것이 없는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3단계에서는 비평을 하며 읽는 조건과 독자가 저자의 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9원칙은 경청이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급하게 비평하려고 들지 말고 저자의 글을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10원칙은 학습 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집을 잡거나 따지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11원칙은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인데 먼저 저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지식의 문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단순히 견해를 이해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왜 저자와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석하면 읽기 제3단계 9원칙, 10원칙, 11원칙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석하며 읽기에 공정하게 비평하라의 성경 읽기 적용으로 넘어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 비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것인지, 성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조심스러운 학문적 연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만 여기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비평이 있습니다. 역사 비평이 있고 양식 비평이 있고 자료 비평이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본문 비평은 성경의 원본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확립하기 위해서 고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 비평은요, 성경에 있는 문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저술, 사건, 사람들에 대한 주의 깊은 역사적 연구를 말합니다. 양식 비평은요, 본문의 다양한 부름들이 기록되기 전에 구전 양식으로 어떻게 유포되었는가를 연구한 것이 여러분 양식 비평입니다. 그리고 자료 비평은 성경 저자와 편집자가 의존하고 있는 문학적인 자료를 입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 서서 믿기지 않은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성경 해석학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비평은 이렇게 성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조심스러운 학문적 연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우리가 비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렇게 지적인 독서법을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읽고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아시게 되고 이런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뭔가 제가 보다 나은 학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